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19일 화요일 아침 10시 50분입니다. 강아지가 밤에 좀 숨을 헐떡이고 심장 좀 빨리 뛰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상태가 이상하다 싶어서 밤에 좀 잠 안 자고 좀 계속 강아지 살펴봤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괜찮다가 아침에 조금 좀 상태가 좀 안 좋아지는 것 같길래 바로 동물병원으로 달려가서 일단은 데려다 놓고 왔어요. 그래서 심장이 안 좋아서 폐에 뭐 살짝 물이 찬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이따가 하여튼 또 가봐야 되는데 지금 강아지는 동물병원에 모셔놓고 왔고 하여튼 뭐 그런다고 아침에 조금 좀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죠? 좀 많이 늦었네요. 하여튼 이따가 강아지 소식은 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고요. 하여튼 미국 주식시장 봐야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어젯밤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뭐 있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평상시에 있던 그런 매크로 지표들, 달러하고 채권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그냥 영향을 받은 거죠. 뭐 누가 나와서 연설을 했다거나 뭐 주요 기업의 실적이 나와갖고 어떻게 됐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달러와 채권의 움직임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친 일상 그냥 평상시 같은 날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에 써있죠. 공격적 긴축 우려 속 국채금리 급등 등의 하락이라고 써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계속 긴축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숏 포지션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 있긴 한데요. 아무튼 어젯밤에도 보니까 금리하고 달러가 신나게 오르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아무튼 저는 계속 드는 생각이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좀 계속 들어요. 요즘에 말씀드리다시피 아무런 재료가 없잖아요. 그냥 우려잖아요, 우려. 앞으로 50bp씩 빅스텝을 할 거야 라는 우려와 뭐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FOMC 회의라든가 딱 눈에 띄는 그런 결정적인 이벤트가 없이 시장은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짜불짜불 올라가고 있는데 뭐 방금 전에 제가 짜불짜불이라는 표현을 쓰긴 썼지만 사실 이게 달러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달러 인덱스거든요. 이게 달러라는 걸 생각해보면 이게 결코 달러치고는 짜불짜불 오르는 게 아닙니다. 요건 시원하게 오르는 거지, 그죠? 하루에 뭐 0.3%, 0.1%, 0.5% 이게 작게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통화 가치인데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어떤 중장기적인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지금 자리가 굉장히 무거운 몇 년간 넘지 못했던 저항 자리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긴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무거운 저항을 이거 꼴랑 이렇게 음봉 하나 보고 나서 이렇게 돌파한착하는 게 말이 되냐? 뭐 개인적으로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물론 말이 되죠. 시장은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럴 수 있는데요. 아무튼 속도가 확실히 좀 빠르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저의 방향대로 시장은 잘 가고 있으니까 야 저거 좀 과속하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일단 지켜는 보고 있어요. 딱히 지금 저게 속도가 빠르다라고 해서 당장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만히 있어요. 금리 같은 경우도 어젯밤에 뭐 하락 이런 게 아니고 또 레벨업 했죠. 또 레벨업 했어요. 여기 보시면 갭 상승 출발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중요한 저항이 여기였죠. 여기 이 자리가 어떤 전고점 자리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리를 갭 상승으로 뛰어넘고 그 자리를 버텨서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죠. 금리는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숏 포지션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잘 가고 있어요. 금리도 오르고 달러도 오르고 긴축 우려가 심각하네. 주식시장 하락하는 게 자연스럽네. 잘 가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속도가 빨라갖고 이거 끝까지 갈 수 있겠나. 이거 이러다 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계속 들긴 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자리가 굉장히 무거운 저항 자리에 와 있단 말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달러와 금리가 결정적으로 지금 둘 다 엄청나게 무거운 저항 부근에 와 있는 거다. 또 그리고 속도가 엄청나게 가파르고 이래가지고 야 이거 제가 더 가더라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근데 지금 그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아무런 조정도 없이 물론 조정을 하긴 했어요. 여기 몇 거래일 한 2, 3거래일 정도 쉬더니 곧바로 또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점들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이 어젯밤에도 분위기는 좀 안 좋았는데 근데 뭐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그 주식시장도 약간 좀 적응을 한다라는 느낌인가? 뭐 요렇게 받아들여야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금리가 맨날 같이 오르니까 달러가 맨날 오르니까 그냥 이제는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제 약간 내성이 생기는지 어쩐지 빠지다 말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주변에 이제 중요한 지지선이 있으니까 이렇게 빠지지 않고 버틴다라는 생각도 할 수는 있어요. 아무튼간 S&P, 나스닥 둘 다
어젯밤에 빠지다 말고 어느 정도 선에서 하방 경직성 보이긴 보였는데, 하방 경직성 보였다고 이제 앞으로 급반등한다가 아니고, 아무튼 아직까지 이 추세는 잘 진행 중인 겁니다. 아래쪽으로 가고 있는 거 하락 추세 잘 진행 중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막 매일매일 폭락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짜불짜불이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저의 희망대로 짜불짜불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게 짜불짜불 할 자리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젯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시원한 게 나오긴 나왔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시원하진 못했죠. 어젯밤에 이제 왜 시원해야 됐어? 어젯밤에 시원한 게 적당하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기서 지난 4거래일 동안 저항 만들었고 지지선 붕괴시켰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젯밤 같은 경우 가야 되는 날인데, 가야 되는 날 치고는 어쨌든 반응이 좀 시원찮았다. 물론 그래도 물론 반응이 시원찮았다고 해서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아직까지 하락 추세 잘 가고 있으니까 제가 여기에 관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 잘 가고 있어요. 그냥 그거 한마디면 끝나는 것 같아요. 잘 가고 있다 한마디면 끝나죠. 변동성 지수들이 그래서 아무튼 감소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런 자리를 이렇게 지키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패턴을 만들어 줄지 아무튼 잘 봐야 됩니다. 어젯밤 같은 경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한 번쯤 이렇게 올라주는 게 적당한 자리였을 것 같은데, 일단 오히려 죽였단 말이죠. 하여튼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우상향 하고 있으니까, 더럽게 우상향 하고 있으니까, 더럽게 우상향 중에 이렇게 장대음봉 나올 수도 있죠. 일단 이렇게 보고 일단 넘어갈게요. 이 정도를 살펴봤고, 미국 주식시장 그래서 어젯밤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지지선 자리, 예를 들면 4340 이런 자리, 나스닥은 13800 이런 자리들 어젯밤에 지지력 테스트한 거죠, 결과적으로. 네. 그러면서 어쨌든 하락 추세는 진행 중이긴 하다라는 거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특별히 더 미국 주식시장에 관해서 드릴 이야기는 없고, 지금은 뭔가를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 보는 게 맞지 않나. 어떤 자리를 명확히 붕괴시키면은 이제 붕괴시킨 거 확인하고 들어가든지, 지금은 지지선 부근이니까 아무래도 숏 포지션은 몸살리는 게 좋긴 하겠죠. 지지선이잖아요, 그죠? 이걸 붕괴시켜야 이제 저항이 되는 거니까. 아무튼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 이야기는 이 정도를 했고요. 그래서 하여튼 어젯밤에 달러하고 채권하고 이렇게 그죠? 예. 하여튼 그런 것들 때문에 긴축 우려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움직였다 이야기 드렸고, 그 와중에 국제유가는 이런저런 제재 우려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특별히 이상한 거 없어 보이고요. 일단 115달러까지 목표 열려있다 말씀드렸죠. 금값도 잘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특별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저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 저런 지표들이, 저런 어떤 금리라든가 달러라든가 저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특별한 뉴스 같은 것도 보이는 거 없고요. 그죠? 요 정도 살펴봤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일단 그래서 반등을 하고 있네요.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건 뭐다. 그래, 저항이 어디 있냐? 358.5 이 자리가 저항이 있다 라는 거 살펴보면 되겠죠. 그죠? 이거 제가 영상 좀 아침에 녹화를 좀 늦게 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자리가 저항인 건 여러분들 다 아셨을 테니까, 저항이 여기 있다 요거 한마디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또 다시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고, 아무튼 그렇다라고 해서 오늘 올라왔다고 해서 이게 하락 추세가 완전히 극복되냐? 물론 이제 단기적인 부분에선 좀 극복됐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이 이렇게 연결해 보면 그을 수 있잖아요. 넘어갔잖아요. 조금 더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긴 맞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위에 저항이 있으니까 저항을 어떻게 요리할까, 이런 점을 신경을 쓰시면 되겠죠. 간단해요. 고점과 고점 연결하시고 저점과 저점 연결하셔서 추세가 어디로 가고 있냐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무튼 특별히 점검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또 1300을 또 넘어서고 있으니까, 이거 숏포지션 조금 조심해야겠는 걸 이런 생각 정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지금 얘 같은 경우도 하락 추세 중이긴 한데요. 일단은 이 1300을 붕괴시켰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치명적이긴 하고, 여기서 이렇게 오랫동안 붕괴시켰다라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치명적이긴 한 거고요. 그 와중에 이제 요렇게 해서 이렇게 반등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겠죠. 어딘가에서 또 숏포지션을 또 물량을 또 추가하거나 요렇게 하긴 해야 될 텐데, 일단은 올라오겠다고 일단 마음 먹었으니까 일단은 조금 좀 기다려 보시다가 움직였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한국 증시는 정말 이게 매매하기 더러운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꼴랑 몇 포인트 단위로 해서 이렇게 시장을 2달 동안 가둬놓으니 이 와중에 사람들이 그죠? 정말 깝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삼성전자 같은 거 오늘 뭐 지수가 올라오고 어젯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하니까 지도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여러분들 설마 이런 양봉을 하나 보고 야 이게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 삼성전자의 하락 추세는 끝났다라고 이걸 보고 확신하시는 분은 아직 안 계시겠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추세 전환이라는 게 우리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삼성전자 여기 작년에 이거 여기서 2021년에 이렇게 상승하다가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데 몇 개월이 걸렸냐고요, 그죠? 이걸 확인하는데 이게 이런 대형주나 이런 지수가 이게 물론 어떤 명확한 이유가 있으면 정말 V자 반등도 가능했었죠. 예를 들면 2020년 3월 같은 때 좀 어이없는 이유가 있으면 하락 추세로 만들어 놨다가도 V자형 반등도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아무튼 저런 V자형 반등은 솔직히 좀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고, 보통은 어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대형주나 지수 같은 경우는 추세 전환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런데 생각해 보면 되죠. 여기서부터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꺾는데 몇 개월 걸렸냐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뭐 최근에 양봉 몇 개 올라왔다라고 해서 야 이제 추세적인 반등이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일단 아직까지는 그냥 구경만 할 뭐 그런 단계인 거죠. 아무튼 뭐 그래서 특별히 뭐 한국 증시에 관해서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요. 그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중요한 이벤트가 대부분 목요일 날 몰려 있어요. 그죠? 목요일 날 몰려 있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 그러니까 뭐 수요일 밤, 그죠? 목요일 날부터 한국 주식시장 영향을 받고 그런 거라서 아무튼 뭐 딱히 제가 드릴 만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거나 그냥 한 번씩 체크하시고, 아무튼 우상향 잘 가고 있으니까 할 말 없다,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정도까지 참 텔레그램에서 안 그래도 뭐 여러 사람들 메시지를 좀 받아보기도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 강세가 좀 너무 좀 세고 빠르지 않냐라는 생각을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이제 제도권에 있는 이런 사람들도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라는 거. 물론 이제 서로 보여드리는 지표들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이것저것 안 보여드리고 볼린저 밴드나 뭐 월봉, 주봉 이런 것만 봐도 이건 좀 과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아무튼요, 제도권에 계신 분들은 뭐 어쨌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갖고 다양한 뭐 지표들을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달러가 약간 오버봇 됐다, 약간 좀 과매수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 좀 해보시고요. 아무튼 그래요. 지금 뭐 과매수 됐다라고 해서 이게 그만 가라, 과매수 됐으니까 무조건 반대로 내려온다, 이런 이야기 못하죠. 과매수 돼도 더 매수될 수 있죠. 아무튼 우리가 좀 생각은 해볼 만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뭐 일단 주식시장은 뭐 추세대로 잘 가고 있고, 또 그리고 지금 당장은 눈에 띄는 특별한 이벤트 없으니까 아무튼 뭐 저런 우려 때문에 굳이 우리가 뭔가를 뭐 움직여야 되고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이벤트가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에, 그죠? 이번 주 목요일, 또 그리고 다음 주에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 또 그리고 5월 초 이제 드디어, 그죠? 사정권에 들어왔습니다. 5월 초에 있는 FOMC 회의, 이런 것들 기다려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잠시 후에 강아지 병원에 또 좀 가봐야 될 것 같네요.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